안녕하십니까. 3사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올해 3사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3사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나침판이 존재합니다.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3회 기출문제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34회 준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3회 기출문제를 여러분에게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41번 문제는 이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단독행위라는 게 있죠.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게 이 출제 포인트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증이라는 게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이걸 이렇게 암기합니다. 유언 유증이죠. 그리고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뒤에다 상만 붙여 버리면 유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재석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4번 지문에 유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1번, 2번, 3번, 5번에 있는 취소, 추인, 동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41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42번 출제 포인트는 우리가 법률행위가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유효인 법률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번 구별해 보시오. 이게 출제 포인트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지문에 1번 지문이 이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의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의 체결한 주택임대계약.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의부상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의 직접 중개 의뢰인과의 체결한 주택임대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되는 답은 아니겠죠. 자, 2번 질문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자, 2번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자,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지문에 2번 질문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이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무자격자가 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일지라도 이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겁니다. 그러면 지문에 우연히 일회성을 했다는 얘기는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유효가 되겠죠. 3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 자, 3번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했는데 이게 포인트는 이게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민사사건이라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세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반면에 이게 형사사건이라면 민사사건이라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세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3번 예문을 보니까 민사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세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이죠.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그럼 매도인 지금 실수를 해서 상가지역을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가 이르겠죠. 그럼 이것은 뭘까요? 착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착오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 겁니다. 그럼 착오 취소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구되는 답은 될 수가 없겠죠. 자, 5번 질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입니다. 자, 지금 5번 질문은 이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이라면 우리 판례가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5번 질문에 이런 표현 나올 거예요.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보험금 부정 취득한 목적이죠. 그러면 5번 지문은 반사법률은 무효가 되니까 이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죠. 4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출제 포인트는 통정허위 표시 종합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라면 성립한다.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해서는 비진 표시를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뭐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의 합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1번 지문은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게 비진위 표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비진위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107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되는 것이지 통정허위 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뭐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더라. 자,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히도 무효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했을 거예요. 자, 지금 증여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죠. 그러면 매매는 가장행위가 되니까 무효가 되지만 이 증여라는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지문은 이겁니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통례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관계에서 본인이 허위표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선의 제3자로서 허위표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108조 2항을 보면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장 소비대자다는 대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허위표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관계 맹자를 우리가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소비대차가 있었죠. 이때 갑이 요 대금 채권을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과 이 갑과 서로 양도양수라는 계약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은 가장 소비대차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관계 맹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소비대차의 이 채권 양수인은 허위표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44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이 문제는 유동적 무효에 관한 우리 판례 이론을 문제화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기업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권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기억의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 565조 보면 계약금을 교부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해약금 규정이라고 배우죠. 자,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 지문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행착수냐 아니냐 이게 논점이 되겠죠. 그랬더니 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자체는 이행착수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용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의 소홀할 수 있다. 자,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협력 의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유동영민 상태도 협력 의무는 있는데 이때 이 협력 의무가 도덕적 의무냐 아니면 법적 의무냐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 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적 의무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협력 의무는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자, 뒷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지문처럼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때 매수인도 거래를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라면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위 매매계약 후 토지가 지정이 해제됐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여러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지문처럼 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정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였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5번 문제는 우리가 법률행위 취소와 취소선 법률의 주인의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1번 질문은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취소권자가 누군지 아시죠? 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경화 의사표현자가 취소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취소권자입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자신이 취소권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이처럼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하신 날로부터 3년, 법률의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라. 자, 2번 질문은 우리 민법 146조에 보면 취소권 행사기한이 있는 거죠. 이때 취소권 행사기한은 추인하신 날로부터 3년 내, 법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취소된 법률에는 특별한 사정은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우리가 취소 효과는 속부터 무효가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죠. 자, 4번 질문입니다. 제한 능력 이후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에 의해 받은 급부의 이익을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진다. 여러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환범위 있죠. 자, 우리 민법 748조로 보면 선의 수익자라면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141조 보면 제한 능력자 반환 범위 특징이 있죠.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죠. 그러면 분명히 4번 질문에 보니까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취소선 법률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해버렸죠. 자, 우리가 취소한 법률에 추인한 것은 취소권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취소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분명히 추인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취소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인용품 문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